저걸 연구하셨던 분이 앞다리 도마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앞다리만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학명이라는 게 라틴어잖아요. 라틴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지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앞다리 도마뱀이라고 붙여줬는데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라틴어 자체를 다른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켈리도사우루스가 된 거예요. 뭐냐면 소갈비라는 뜻이었어요. 소갈비 도마뱀이 된 거야? 지금 공룡 도감 보잖아요. 보면은 얘 이름 소갈비 도마뱀이에요. 용어를 잘못 썼어요. 못 바꾸고 있죠,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공룡이에요, 저게. 쟨 죽어서도 너무 괴롭잖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창기에 등장한 조반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집이 작아요. 조그만 개만한 크기고요. 긴 뒷다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원시 수강류들이 살았었는데 얘네들의 밥이었죠. 근데 이제 맨날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 다른 솔루션을 내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조반유 중에 이런 애들이 등장해요. 똑같은 머리뼈를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제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초식 공룡이긴 한데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어요. 송곳니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아마 몸을 보호하거나 같은 개체들이랑 싸울 때 저 이빨들을 썼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런 무리들을 묶어서 헤테로돈토사우루스 과라고 불러요. 되게 특이하게도 처음 보고됐을 때도 학자들이 되게 놀랐던 게 보통 공룡 하면은 이빨이 앞니랑 어금니가 형태가 다르게 진한 파충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사실 비슷비슷해요. 악어라든지 도마뱀 이빨을 보시면은 앞니나 어금니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분화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보시면은 앞에 부리가 있고 송곳니 같은 게 있고 어금니가 있어요. 형태가 다른 이빨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유류처럼. 얘 머리를 복원한 게 이런 모습이에요. 오. 이런 식으로 생긴 조그만 공룡이에요. 되게 귀여우면서 위협적으로 생겼네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저 이빨이 안 보였겠죠. 위턱에 보면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닫으면은 아래턱에 있는 긴 송곳니가 저 안에 쏙 들어맞아요. 저 털이 있다는 거는 피부가 발견돼서 저 털이 꽂혔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아니지만은 저쪽 계열의 다른 애들한테서 원시기 털이 달려있는 형태로 발견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좀 추론을 해서 쟤도 덮여 있었을 것이다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쟤네는 또 먹이 씹는 방법이 되게 특이했어요. 머리뼈랑 머리뼈 단면인데 얘네는 아래턱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아래턱이 옆으로 또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서 윗이빨이랑 아랫이빨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요. 아래턱을 벌어지게끔 하는 되게 특이하게 먹이를 씹었던 애들이에요. 저렇게 먹이를 씹은 공룡은 쟤네밖에 없어요. 헤테로돈토사우루스과. 아래턱이 이렇게 아예 벌어지게끔 이렇게 씹는 애들은.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헤테로돈토사우루스과의 애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미어캣 같아. 네. 약간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복원을 한 거긴 해요. 근데 아, 저렇게 그래요? 복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발 구조를 연구해봤더니 뭔가를 잘 잡게끔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마치 오늘날의 새처럼 이렇게 나무가지라든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높은 데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어캣처럼 뭐 정찰을 한다든지 옛날에 헤테로돈토사우루스과 공룡은 아니지만은 또 네. 비슷한 조반류 공룡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연구를 할 때는 뒷발바닥이 되게 새랑 비슷한데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처음에 19세기 말에 그렇게 보고했던 학자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된다. 공룡인데 덩치도 크고 땅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깨는 동물이 저거예요. 다시 연구해봤더니 저런 조그만 조반류들은 높은 데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다리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몸을 보호했던 애들이 있어요. 오릭토드로메우스라는 애들인데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애들이에요. 겉보기만 보면은 딱히 특이한 건 없어 보이죠. 근데 이 공룡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사실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들도 땅을 많이 팔거든요. 원래 한동안에는 공룡 중에서 땅을 파는 종은 없었을 거라고 봤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저 공룡이 발견이 되면서 공룡도 땅을 팠네라는 게 알려지게 됐고요. 저 공룡이 살았던 땅굴도 나왔고요. 땅굴 속에 있는 새끼 공룡도 발견이 됐어요. 보통 공룡들은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고요. 다리를 벌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얘네는 다리를 살짝 벌릴 수가 있어요. 뒷다리를. 앞다리가 발달했어요.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앞다리로 이렇게 땅을 파는 애예요. 개처럼. 상상하고 있었어. 저런 공룡이 평소에는 이렇게 예쁘게 있다가 뭐 천적이 온다 그러면 미친 듯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룡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릭토드로메우스에 가까운 친척이 살았어요. 코레아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명을 얻은 공룡인데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 있었어요. 크기는 한 이 테이블만 하고요. 땅굴을 파고 살았고 지금까지 한 3마리가 발견됐어요. 지금 전남대학교에 가면 전시가 돼 있거든요. 전남대학교 팀에서 옛날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땅굴 파는 공룡도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몸을 보호했던 공룡이 있었어요. 스쿼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오릭토드로메우스라든지 레소토사우루스랑 보면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피부에 뭔가 오돌토돌한 게 나 있어요. 꼬리까지 나 있죠. 수백 개가 나 있는데 저게 뼈 조각들이에요. 골편이에요, 골편. 온몸을 덮고 있어요. 배 빼고 방어용이었어요. 쟤네들은 후손들을 보잖아요. 골편이 더 늘어나요. 방어를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근데 방어를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면은 육식공이 잘 안 덤비는
특성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몸이 무거워져요. 이게 사실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이라든지 포유류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방어력이 올라가면 스피드가 떨어져요. 왜 그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스택을 방어력에만 찍었으니까 다른 스택을 찍을 수가 없었어. 아, 얘네 후손 중에 하나가 어떤 얘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 스켈리도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똑같이 온몸이 골편으로 덮여 있죠. 속도를 딱 봐도 포기한 것 같죠. 아 그러네요. 아 이게 다리가 너무 갸냘퍼. 몸에 비해서 너무 덩치는 한 송아지만한 크기의 공룡이었고요. 그림에서는 네 발로 걷는 걸로 돼 있는데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뒷다리로도 빠르게 뛰거나 그럼 너무 웃겼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 살았던 애들만큼 빠르게 뛰지는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뒷발로 이렇게 뛴다 그러면은 저 꼬리가 길어가지고 그게 되나? 아 꼬리를 들고 뛰어야죠. 꼬리를 질질 끄면은 사실은 그걸 보는 육식공룡도 되게 웃겼을 거예요. 저 갸냘픈 다리로. 그러니까 저 공룡이 재밌는 게 온전한 골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복원할 수가 있었는데 19세기 때 저 공룡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요 앞다리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몰랐어요. 근데 당시에는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되면 발견되는 족족 보고하던 때여가지고요. 저걸 연구하셨던 분이 앞다리 도마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앞다리만 발견됐기 때문에. 아. 근데 학명이라는 게 라틴어잖아요. 라틴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지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앞다리 도마뱀이라고 붙여줬는데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라틴어 자체를. 다른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스켈리도사우루스가 된 거예요. 뭐냐면 소갈비라는 뜻이었어요. 소갈비 도마뱀이 된 거야? 지금 공룡 도감 보잖아요. 보면은 얘 이름 소갈비 도마뱀이에요. 용어를 잘못 썼어요. 못 바꾸고 있죠,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공룡이에요, 저게. 쟨 죽어서도 너무 괴롭잖아. 쟤네들의 후손들은 또 방어력이 계속 올라갔겠죠. 나중에는 아예 네 발로 걷게 됩니다. 쟤네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이 친구예요. 가복공룡이에요, 가복공룡.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완전히 속도를 포기했죠. 딱 그러네요, 보더라도 다리도 진짜. 짧아지고 몸도 넓어지고. 근데 가복공룡을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복공룡 전공자다 보니까 보면 다 달라요. 만화나 영화에서 가복공룡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보기 힘들어요. 잘 복원을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북이 등딱지를 입고 있는 소처럼 만들다든지 속상하긴 하는데, 그래서 가복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복공룡의 머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실 다른 공룡들 머리를 보다가 이 공룡 보면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다른 공룡들은요 머리뼈는 다양한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뼈의 경계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누구랑 비교를 했더니 뼈 경계가 이렇게 다르더라. A랑 B는 다른 종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를 해요. 근데 가복공룡은요 뼈의 경계가 안 보여요. 머리를 골편 뼈 파편들이 감싸고 있어요. 저게 머리뼈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위턱이라든지 정수리뼈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 웬만한 이런 수강류라든지 뭐 다른 공룡들은요 머리뼈의 경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종이다 아니다 구분할 때 되게 좋은데 가복공룡은 이 뼈의 경계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머리를 덮고 있는 골편의 배열이라든지 네.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해요. 이 표본이 지금 주울이라는 공룡의 머리뼈예요. 머리를 골편이 덮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골편 중 일부는 뿔처럼 솟아나기도 했고요. 뺨이랑 그 다음에 눈 뒤에 보면 이렇게 뿔처럼 솟아났고요.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는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들어있던 공간이 있죠. 안화라고 하는데 안화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뼈로 된 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눈꺼풀 안에 있던 볼편이에요. 눈꺼풀 안에도 있구나. 눈꺼풀 안에도 뼈가 있었어요. 육식공룡이 머리를 물려고 한다. 눈까지 감았을 거예요. 감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눈꺼풀 뼈가 위로 향해 있거든요. 죽었을 때 눈 뜨고 죽지 않았을까? 눈 감을 시간도 없었어? 죽은 다음에 눈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가복공룡의 머리뼈를 가져왔는데 가복공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왼쪽 위에 있는 게 안킬로사우루스예요. 가복공룡을 곡룡류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안킬로사우리아거든요. 안킬로사우루스가 가복공룡을 대표하는 종류이긴 한데 다른 가복공룡들과 비교하면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가복공룡들을 보면요. 콧구멍이 앞쪽으로 뚫려 있어요. 돼지코처럼. 네, 근데 안킬로사우루스는 부리가 좀 뜯겨 나갔는데 위에 보면은 살짝 오목한 부위가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저기 콧구멍이에요. 근데 콧구멍이 앞을 안 향해 있어요. 뒤로 향해 있어요. 이쪽이 부풀어 있고 안에 있는 비강 구조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렇게 돼 있지? 어머나.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풀 사이에다가 주둥이를 넣고 먹으면서 숨쉬기 편하게끔 하는 역할. 근데 다른 애들도 분명히 그렇게 밥을 먹었을 텐데 콧구멍이 딱 앞쪽으로 뚫려 있잖아요. 약간 미스테리긴 해요. 왜 안킬로사우루스만 저렇게 콧구멍이 거꾸로 뚫려 있을까? 안킬로사우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보통 만화라든지 영화에 안킬로사우루스가 등장하면은 콧구멍이 다 앞으로 뚫려 있어요. 심지어 쥬라기 월드에서도 콧구멍이 앞으로 뚫려 있는 형태로 나와요. 잘못된 거예요. 안킬로사우루스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저 화석이 하나만 발견된 거 아니면 여러 여러 개가 개 나왔어요. 여러 개가 다 뒤로, 뒤집혀서. 뒤쪽으로 나와요. 특이한 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가복공룡들이 보통 보면은 뒤쪽에 있는 뿔이랑 눈 위에도 이렇게 혹이 나 있어요. 지아펠타, 피나코사우루스, 사이카니아를 보시면은 뒤에 있는 뿔, 눈앞에 있는 뿔이 따로 있어요. 돌출부가 그쵸, 따로 그쵸, 있는데 예, 예. 안킬로사우루스는 그게 합쳐졌어요. 네. 다 뭉뜩해요 이 친구는 좀. 그 골편도 되게 납작해요. 가복공룡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머리를 갖고 있는
갑옷공룡을 대표하는 종이긴 한데 형태를 막상 따지고 보면은 얘만 좀 약간 이단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구도 많이 안 됐어요. 온전한 몸통이 보고된 적이 없어요. 온전한 몸통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크기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가지고 아. 보통 크기를 측정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보존된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머리 크기를 비슷하게끔 해가지고 불려볼 수는 있죠. 비율이 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꽤 커요. 지금까지 발견된 갑옷공룡 중에서 머리가 제일 커요. 머리가 이따만해요. 폭이 그거요? 이만해요. 폭이. 그럼 그러니까 진짜 머리까지 하면 다른 이만하죠. 친구들보다 엄청 큰 게 아닐까요? 사이카니아라는 공룡이 딱 길이가 이 테이블만 하거든요. 저게 그래도 아시아에서 살았던 갑옷공룡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데 저거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커요. 와. 가장 큰 한 굉장히 큽니다. 저 안킬로사우루스가 같이 살았던 육식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근데 그 비강 구조 때문에 질식사 가능한가요? 그런 거를 만회하는 내부 구조가 뭐, 있지 않을까? 뭐 입으로 숨 쉴 수도 있죠. 특이하네. 근데- 제일 궁금하네. 작년에 보고됐던 것 중에 코 안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개체가 보고가 됐어요. 안킬로 중에. 근데 보니까는 그게 아마도 꼬리곤봉으로 가지고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 이 안쪽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코 안쪽을 막았어요. 숨쉬기 답답해. 저 코골았겠네. 그랬을 수 있죠. 골았을 수도 있죠. 근데 코 골면은 적한테 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근데 저렇게 큰 애가 막 드르렁 드르렁 하면은 육식공룡 입장에서는 뭐지 저 자신감은? 아니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나머지가 비강 구조에 진화론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킬로사우루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한 갑옷공룡이에요. 그럼 또 더 신기하네. 네, 가장 마지막에 소행성 그쵸? 떨어진 거를 지켜봤던 종이에요. 아. 네. 연구할 건 많습니다. 안 좋습니다. 알려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킬로사우루스가 되게 특이한 갑옷공룡이다. 그래서 머리뼈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볼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이카니아랑 피나코사우루스가 좀 더 피라미드형처럼 삐죽삐죽하고요. 지아펠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눈 뒤쪽에 있는 뿔이 넓적해요. 옆에서 보면 약간 미키마우스 귀처럼 맞아요. 생겼어요. 저 상태에서 저 골편 겉에 각질을 덮개가 덮였을 거예요. 오늘날 살아있는 골편이 있는 파충류들을 보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악어거든요. 악어도 각질에 덮개가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반딱반딱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아펠타 제일 왼쪽에 있고 타르키아라는 공룡이 이제 제가 연구했던 공룡이고 우와. 멋있죠. 타르키아는 네이버에 모어 사이언스 스토어를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타르키아 투마노바이. 타르키아가 세 종이 있어요. 키알린의, 테레사의, 투마노바이. 그 중에 한 종을 공룡이 제가 명명했죠. 제가 명명했어요. 타르키아 투마노바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갑옷공룡이 온전하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뼈가 다 떨어져 그치, 나가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래서 머리뼈 따로, 몸통 따로, 꼬리뼈 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갑옷공룡 전문가들이 A라는 종이 머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경우도 많은데 나머지를 잘 몰라요. 같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타르키아 투마노바이가 발견된 지층이 이제 네메게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몽골에 쌓였던 지층 중에 공룡 시대 때 맨 마지막에 쌓였던 지층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타르키아 테레사에랑 투마노바이랑 같이 살아요. 머리뼈랑 보면은 공존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지층에 나오는 갑옷공룡 꼬리 모양들을 보잖아요. 꼬리 모양이 세 가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르키아 테레사의 종은요. 머리만 발견이 돼가지고요. 어느 꼬리가 얘 건지 몰라요. 근데 투모노바이는 꼬리랑 같이 나왔어요. 골반도 같이 나와가지고요. 네메게층에서 발견된 갑옷공룡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랑 엉덩이랑 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공룡이에요. 보존율이 제일 좋습니다. 중요하죠. 네. 보레알로펠타처럼 잘 발견된 공룡류는 별로 없나요? 보랄레오펠타라는 갑옷공룡이 있어요. 가장 보존이 잘 된 공룡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 갑옷공룡이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 로얄 티렐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갑옷공룡이 있어요. 머리, 몸통, 골반 앞쪽까지만 발견이 됐어요. 엉덩이랑 꼬리는 안 나왔어요. 근데 걔는 머리랑 몸을 덮고 있는 골편 하나하나가 다 보존이 됐어요. 윗속 내용물이랑 다 나왔어요. 화석화된 용처럼 생겼어요. 이게 공룡 지금 미라처럼 나왔구나. 우와. 우와. 얘는 또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얘는 죽어가지고 바다로 떠밀려 가가지고요. 바다는 사실은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계속 퇴적물이 퇴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얘는 이제 우와. 피부색도 추론을 했어요. 멜라노좀의 흔적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추론을 했어요. 짙은 갈색의 공룡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몽골에서 발견된 것 중에 피나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비교적 온전한 함개체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고생물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 후속 연구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갑옷공룡이 5마리도 안 돼요. 그 진짜 정도예요? 적어요. 맨 처음에 연구했던 갑옷공룡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타랄루스라는 공룡인데 재미있는 공룡이에요. 보통 후기 백악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살았던 애들을 보시면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애들은 저 지아펠타처럼 골편이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아시아 쪽 계통에 살았던 애들은 타르키아처럼 피라미드형의 골편을 갖고 있어요. 머리뼈만 보더라도 얘가 아시아에서 왔네, 북아메리카에서 왔네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얘네의 조상과 가까운 종류가 타랄루스라는 공룡이에요. 타랄루스를 보면요. 되게 특이해요. 골편이 작기도 하지만은 오목한 것도 있고요. 정수리 부위에 굉장히 큰 골편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저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백악기 후기가 시작될 무렵에
아시아에도 나오고 북아메리카에도 나와요. 원래 그동안 학자들이 백악기 후기가 끝나갈 무렵에 가복공룡이 아시아에서 베링 육교를 타고 해수면이 낮아져가지고 러시아 윗부분이랑 북동쪽 해안선이랑 알래스카 쪽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공룡이 넘어갔을 거로 추정했었는데 한 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저 타랄로스를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분석해봤더니 적어도 2번은 넘어갔을 걸로 제가 해석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2번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갔을 걸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가복공룡의 머리뼈만 보더라도 몇 번 대륙과 대륙 사이를 오고 갔는지를 추정이 또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타르키아는 제가 한 종을 명명해서 좋긴 하지만은 약간 애정이 있는 건 타랄로스예요. 아. 타랄로스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좋습니다. 타랄로스는. 제가 지금 연구 중인 공룡인데 피라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아, 피라코사우루스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쪽 계통의 가복공룡이 특이한 게 뒤통수 쪽에 보통 뿔이 솟아 있잖아요, 하나가. 네. 근데 어릴 때 그 뿔이랑 어른일 때 뿌리가 달라요. 어릴 때는 조그만한 골편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주황색 표시된 게. 성장 과정 중에 갑자기 이 골편이 쪼그라들어요.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서 그 골편 아래에 있는 구조물이 원뿔형처럼 커져요. 원래 갖고 있던 골편을 칼슘을 흡수해서 뒤에 또 다른 뿔을 자라게 만드는 아니 거예요. 근데 뿔이 줄어든다는 것도 신기하네. 생물이 살면서 뼈가 원래 리모델링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 2발로 걷다가 크면서 4발로 걷는 공룡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다리뼈를 썰어서 보잖아요. 어릴 때는 다리뼈의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두께가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쪽에 있는 게 얇아지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가 있다 보니까는 앞쪽이 두꺼워져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게 사라지고 새로운 칼슘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뼈를 리모델링해요.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저 뿔이 중요했을 것 같긴 해요. 성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애초에 그러면 그 원래 있던 골편을 길쭉하게 해서 뿔로 만들었어도 되는 건데 왜 그러니까. 굳이 원래 있던 골편을 흡수를 하면서 뒤통수에 있는 뿔이 커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아시아 쪽 계통이 저래요. 다른 공룡들도 보면은 이렇게 머리 골편이 원뿔형으로 자란다든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가복공룡 하면은 또 많이 보여주는 이미지 중 하나가 뭐냐면 꼬리 끝에 저런 뼈뭉치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네. 물론 모든 애들이 다 뼈뭉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보통은 위아래로 납작한 아, 형태를 띄어요. 근데 영화나 그런 데서는 아예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예, 나오죠. 동그라미로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종마다 그 모양이 달라요. 줄이라는 공룡의 꼬리 곤봉인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모양이 달라요. 보통은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모양이 달라요. 저 오른쪽 부위가 변형이 됐어요. 뭔가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된 거예요. 약간 레슬링 선수들 귀 보면은 귀가 조금 아, 달라지잖아요. 아, 그죠. 그 만두기. 맞아, 만두기.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의 코끼리라든지 이런 애들 봐도 상하 가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쪽을 더 많이 쓰는 거죠. 보통 상하가 어떤 데 쓰냐면 나무 껍질을 뜯어먹기 위해서 끓일 때 쓴다든지 네네. 하거든요. 땅을 팔 때도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복공룡도 저 꼬리를 활발히 사용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오른쪽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종마다 다르고요.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개체마다 달라요. 약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일 많이 연구된 게 코끼리예요. 코끼리 상아인데 코끼리도 오른 상아잡이랑 왼 상아잡이가 있어요. 대부분은 오른 상아잡이에요. 오른쪽 상아가 많이 기형으로 자라 있거나 많이 달아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꼭 오른쪽이 그렇구나. 더 많을까? 근데 가복공룡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많이 보고된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 연구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공룡 또한 선호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꼬리 곤봉 형태를 얘기했는데 종류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가져왔어요. 폭이 좁은 거, 그리고 중간 크기, 그리고 엄청 넓은 게 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디오플로사우루스라는 가복공룡이 있는데 얘네는 일단 곤봉 자체가 되게 작아요. 보통 꼬리 곤봉하면 몽둥이처럼 뭉툭한 형태를 많이 생각하는데 디오플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양쪽이 뾰족해요. 저기 골편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각질로 덮여 있을 거거든요. 날카로운 면이 있는 거예요. 칼처럼. 뾰족한데 옆에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각질이 덮여 있으면 더 날카로웠겠죠. 그래서 저건 완전 도끼 같은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전형적인 둥근 형태, 에오플로케팔로스라고 하는 종의 꼬리 곤봉인데 위아래 폭이 되게 좁아요.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곤봉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아나돈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곤봉 끝이 넓적하기도 한데 그때 뾰족한 봉우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에 맞으면 진짜 아팠을 거예요. 아프긴 다 아픈 거잖아. 그냥 네. 살짝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 메리에이션. 그래서 꼬리곤봉도 가복공룡마다 다양하다. 꼬리곤봉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가복공룡 중에 가스토니아라고 하는 가복공룡인데 꼬리 곤봉은 없어요. 근데 꼬리가 굉장히 유연해요. 위에 이미지가 뭐냐면은 가스토니아를 위에서 바라본 네. 골격도인데 왼쪽은 위에는 골편이랑 가시를 없앤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이 골편이랑 가시가 덮여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가스토니아를 꼬리를 보시면은 옆면이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위아래로 납작한 그리고 앞뒤로 날카로운 그 날이 있는 가시들이 있거든요. 꼬리를 이렇게 옆으로 접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발달을 내 있는 가시들이 이렇게 맞물려요. 이렇게 가위처럼. 60공룡 저 근처에
근처에 갔다가 다리라도 하나 걸리면은 썰리는 거구나. 썰리겠죠. 곤봉보다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진짜로. 꼬리에 곤봉이 달린 갑옷공룡들은요 북반구에서만 나와요. 남반구에 사는 별도로 진화한 갑옷공룡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꼬리 이상한 구조물을 진화시키긴 했는데 곤봉이랑은 좀 달라요. 주렁주렁이네요. 특이하게도 꼬리뼈가 끝나는 부위가 어디냐면요 주렁주렁 나 있는데 바로 앞에서 끝나요. 꼬리가 거기서 끝나고요. 꼬리 너머로 골편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옆에 가시가 달린 몽둥이가 된 거예요. 네. 스테고그로스라고 하는 갑옷공룡인데 남아메리카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재밌게도 아즈텍 문명에서 아즈텍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 썼던 무기가 있어요. 몽둥인데 옆에 이렇게 날이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공룡이 처음에 보고됐을 때도 그거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갑옷공룡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몸통만 발견된 그 갑옷공룡을 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공룡 중에서는 특이한 거긴 해요. 작은 공룡이 땅굴을 파는 거야 뭐 이해를 해보겠지만은 갑옷공룡은 커요. 근데 땅을 잘 파는 해부학적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위팔뼈라든지 이런 게 되게 튼튼해요. 강건하고 근육 부착점들이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잖아요. 팔이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곳일수록 근육이 많이 잡아 당기지다 보니까는 많이 발달돼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땅 파는 행위를 잘하는 그런 앞다리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기도 하고 앞발뼈도 굉장히 튼튼해요. 약간 아치형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요. 모종삽처럼 땅 파기에 적절한. 적합하고요. 땅 파는 척추동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골반이 튼튼하고요. 골반이랑 척추뼈들이 다 융합이 돼 있어요. 팔 때 앞다리로 파니까 그러니까. 버텨야 되잖아요. 그리고 뒷발도 되게 단순하게 진화를 해요. 이 특징들이 다 갑옷공룡한테서 나와요. 또 얘는 몸도 되게 낮잖아요. 물론 얘가 이제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약간 오목하게 땅을 파서 그 안에 몸을 웅크린다든지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론을 했죠. 해부학적 특징들을 갖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복원도를 그린 게 바로 저거예요. 사이카니아라는 공룡이 땅을 파는 모습.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줬어요. 몸을 숨기기 위한 용도도 있었겠지만은 또 얘네들이 좀 건조한 지역에서 살았던 애들이 있는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오늘날의 대형 포유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정말 열심히 팔 때가 언제냐면 건기 때예요. 지하수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날의 코끼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가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만 동물들이 거기에 이득을 많이 봐요. 그래서 갑공룡도 보면은 조그만한 동물들이랑 정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코끼리한테도 갑공룡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열거한 해부학적 특징들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런 해부학적 특징이 없어도 땅을 잘 파는 동물들은 많아요.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심지어는 사슴도 땅 파요. 근데 그런 특징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일부 해부학적 특징들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서는 땅을 안 파는 애가 없어요. 충분 조건이에요. 원래는 오늘 뿔공룡까지는 하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뿔공룡까지는 끝낼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